후회 없는 인생이란 과연 있을까요? 살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서 후회의 종류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은 6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앞서 성공한 부자들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그들의 성공 방법을 배웁니다. 인생에 있어 성공 공략집이 있는데도 이를 참고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또한 없습니다. 100% 후회 없는 인생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의 99%가 정말 후회하는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하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해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시기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40, 50대 대다수의 분들은 노후 준비보다는 자녀 교육비로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3%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비율은 2015년 32.5%에서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령자 1인 가구 3명 중에 1명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59.6%,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17.1%, 부동산 및 주식, 채권 14.4%로 조사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인구는 44.6%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31.1%, 자녀, 친척에서 24.3% 등 지원에 기대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으며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이 없게 되면 비참한 노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부족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의 일부를 자녀 교육비에 올인하는 대신 반드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루 대학의 경제학자 에비게일 허비츠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올비아 미첼은 최근 50세 이상의 미국인 1764명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였습니다. 이 결과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이 돈과 관련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 조사 대상자의 57%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저축을 더 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저축을 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했던 저소득층조차 미래에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과 소득이 충분치 않다고 버는 대로 써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대상자의 약 40%가 후회한 것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쓸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엔 고가의 복지 제도로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미국도 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해주는 의료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대비해 재정 계획을 반드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오래 일하지 않는 것, 즉 일이 있어야 한다.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댄 부트너가 쓴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 방문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가 탐방한 지역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책에 따르면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게,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실업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공통되게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꿈, 희망이 없어서 늙는다. 마음의 건강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몸의 건강이 잘 어우러질 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퇴 후 1년 정도까지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삶이 무기력해진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심리적, 사회적 관계, 경제적 효과, 건강 증진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후 생활 기간이 3, 40년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인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어져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직장에 있을 때부터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퇴직 후에 충격도 덜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후로 해서 5년이 제2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퇴직 3년 전부터 일자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을 미리 받고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맡길 만한지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정말 많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들을 미리 공부해 자격증을 따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말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기억력 감퇴, 치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뇌는 20세 전후를 기점으로 뇌 발달은 멈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75세까지 발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00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해마와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크게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런던 지식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학습을 한 택시 기사들은 복잡한 길을 외워야 했기에 기억에 관련된 뇌 부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해당 부분의 시냅스가 계속 강화됐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경력이 오래된 런던 택시 기사일수록 해마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을의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실은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10대에는 입시 공부, 20, 30대에는 취업을 위한 어학 공부, 자격증 공부, 자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40,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는 직업을 대여섯 번씩 바꿔야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의 반감기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배워서 써먹고 또 빨리 배워서 써먹어야 한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30년을 보내려면 60세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한계 짓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장애는 7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0대에는 60대보다 무려 12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장애는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는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되면 이 또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71세 김강석 씨가 13년째 대학생인 이유. 그는 공기업 정년퇴직 후 13년째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입니다. 그는 노년 공부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지는 효과, 즉 그의 표현에 따르면 탈꼰대 효과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젊은 세대와 접촉하다 보면 시대의 조류를 알게 되고 세상과 좋은 접점을 유지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와 문물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년에 컴퓨터 기기 제대로 못 만지는 분들이 많아서 취업해서 역할하기에 어려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컴퓨터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배움의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고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인생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버리면 남은 3, 40년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관리하라.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이를 간과한 채 몸을 혹사시킵니다. 이 건강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고통받는 것은 미래의 나이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0여 년 사이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은 늘었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한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하고 만성 질환을 적절히 관리하면 노쇠를 늦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도 모두 건강이 도와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할까, 양이 중요할까? 대부분의 분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본인의 삶의 질 또한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 70대의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화장을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외모를 꾸미게 되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 운동으로 인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분들은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돈,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운동량 감소는 노쇠를 촉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골다공증이나 대퇴골 골절 등도 늘어나게 합니다. 노년 건강은 근육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줘 낙상이나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